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커리어스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Head of Vertical Industry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최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일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하루의 생활은 어떠한지, 그리고 저희의 조직 문화는 어떠한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가 끝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커리어를 꿈꿔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좀 더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실 저희 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간단한 본인의 이름과 역할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클라이언트 솔루션스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서유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유통 업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님?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달까지 이곳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클라이언트 파트너로 근무했고요. 이번 달부터는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파트너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은 그 페이스북을 하루하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는 서비스로 사용하실 텐데요. 저희에게는 페이스북 코리아가 회사잖아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페이스북을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시는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마케팅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해서 본인의 고객, 잠재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아까 소개를 들어보면 클라이언트 파트너, 클라이언트 솔루션 매니저, 파트너 매니저. 사실은 외부 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생소할 만한 용어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루의 일상을 좀 표현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님부터 하루의 일상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클라이언트 파트너로 이제 2년 동안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일반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마케팅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마케팅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모든 분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뒤에 붙은 파트너라 함은 이제 그런 마케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그러니까 정해진 업무가 하루로 돌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상황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의 처음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의 그 플랫폼 구조가 조금은 복잡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활용했을 때 그러한 마케팅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충분치 못하신 그 회사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안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을 썼을 때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쉬운 구조로 설명을 드리는 일, 이제 어떤 때에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어떤 곳은 이제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시고 이미 되게 본격적으로 저희를 플랫폼으로 이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캠페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떠한 실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되게 어제와 오늘이 되게 다른 다이나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민님 한번 본인의 역할과 하루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파트너라고 불리는 분과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는 저희 페이스북 그 전략 광고주 영업팀에서는 클라이언트 파트너와 클라이언트 솔루션스 매니저가 1대1 페어로 이제 동등하게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영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들이 대부분 많이 같이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고요.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루션스 매니저는 그
롤이 의미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솔루션에 대한 약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광고주의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페이스북 마케팅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딥다이브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고주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최적의 솔루션과 최적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구성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향후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역할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 팀의 모든 분들이 그러할 텐데 저희 회사에 조인하시기 전에 그 경력과 경험들은 굉장히 상이하신 것 같아요. 두 분도 아마 굉장히 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조인하시게 된 배경과 기존의 경력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면 되는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IT 회사에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지금과 유사한 광고 세일즈 업무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사업 개발하는 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바로 조인하기 직전에는 저는 되게 작은 텍 스타트업에서 같이 코파운더로 그 스타트업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모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이유는 좋은 결과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한국의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되게 높고 한국에 이제 되게 많은 네트워크들은 갖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나 기반을 바탕으로 이 외국계 회사에서 과연 이런 곳들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할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저의 어떤 앞으로의 커리어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안에 제가 되게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곳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유미님도 본인의 회사 조인할 때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외국계에서 커리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전 직장에서는 외국계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즈니스 팀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 그리고 고민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 업무가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그냥 좀 백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나가서 프론트에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클라이언트 솔루션스 매니저가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스킬이라든지 능력을 활용을 하면서도 뭔가 광고주를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외부적으로 뭔가 세일즈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분의 배경이 굉장히 또 다르시잖아요. 네. 이제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분이 다 한 2년 정도 저희 네. 팀에서 일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아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조직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코어 밸류라는 게 있죠. 뭐 다 외우시진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 회사가 기존 회사와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들을 그 코어 밸류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님이 먼저 한번 네. 물론 저도 다 외우진 못하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건 있습니다. 저기 벽에 붙어 있는데 화면을 돌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기 벽에 이제 무브 페스트라고 붙어 있어요. 뭐 직역해 보자면 빨리 움직이자, 빨리 움직여라 이제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빨리라는 개념이 그 속도라는 개념이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한국 회사에서 쭉 일을 했었었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속도라는 것이 저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와 협업 부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서 느꼈던 속도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는 그 속도감이 정말로 빨리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생각이 나면 여기는 그냥 하면 됩니다. 누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 무브페스트란 말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는 일도 그렇지만 저희의 플랫폼의 구조나
상품의 구조나 서비스의 구조도 그만큼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요. 근데 저의 일이라는 것이 저의 클라이언트한테 저희가 이제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역할인데 이 구조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만 이 업데이트를 좀 게을리 이제 내부에서 체크를 하면은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 무브페스트란 말이 저의 일에는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역설적으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되게 긴장감을 갖게 하는 요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무브페스트라는 저희 밸류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유미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코어 밸류 중에 Focus on Impact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자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회사에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이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제가 스스로 뭔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인볼브 시켜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되게 존중하고 그걸 장려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랑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있는 동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세일즈 툴들을 해킹하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회사가 굉장히 직원 개개인에게 뭔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문화를 장려하고 존중을 해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사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직원에게 주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신뢰도 하는 것 같아요. 신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 경험은 저희 회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픈돼서 전체 직원에게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오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도 정보의 차별 없이 공개했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존의 회사에서 경험했던 건 이 직급이나 제 역할에 따라서 그 정보의 차별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러한 차별성 없이 모든 직원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두 분과 함께 저희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페이스북 안에서 본인이 커리어를 어떻게 계속 앞으로 지향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앉았으니까 제 경험부터 얘기 드리면 저는 5년 전도 전에 아마 아까 전에 영님의 역할이었던 클라이언트 파트너 역할로 조인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헤드 오브 버티컬 인더스트리라는 하나의 팀을 맡게 된 역할로 바뀌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안에서는 피플 매니저라는 역할로 보이는데 밖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급하신 거 아니냐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진급은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는 정확하게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하는 개인이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피플 매니저가 나눠져 있고요. 피플 매니저는 제가 이해하기엔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스킬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만 그 자격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특이하지만 다시 입사했을 때와 동일하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4년 만에 인터뷰를 또 보고 겨우 합격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 일을 한 지 1년이 좀 넘게 되었고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도 아마 오늘 라이브에 조인하신 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도 아마 다 다른 경력의 커리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변화를 겪고 계실 텐데요. 네. 영님도 최근에 역할이 또 바뀌셨잖아요. 네. 그걸 배경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커리어의 배경과 저희 회사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클라이언트 파트너로 2년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전에 되게 작은 텍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작은 회사가 주는 강점과 그 다음에 재미라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물론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되게 그 안에서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경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클라이언트 파트너로 일을 하면서 그 클라이언트 파트너가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상당히 되게 큰 규모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마케팅 캠페인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물론 그 회사들을 돕고 그 회사의 KPI를 달성하는 거에 제가 뭔가 밸류를 더하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일이었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작은 회사들과 일을 하고
작은 회사들이 조금 더 커나가는 것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조금 더 가치를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회사와 페이스북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저의 일을 싫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럴 때 하는 판단들이 다른 회사에 그런 일을 하는 곳을 찾아보게 되는 과정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회사 안에 그런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었고요. 저도 그래서 호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일이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서 저도 이제 롤도 그 다음에 위치도 이제 바꾸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금 여기 저한테 질문을 주고 계시는 호주님이 저의 지난달까지의 매니저였었어요. 매니저에게 매니저님, 저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제가 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나 한국 회사에서는 조금 되게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페이스북은 이제 그러한 개인의 스트렝스, 개인이 잘하고 즐겁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게 하는 거를 되게 지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저 역시도 저의 매니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일도 바꾸고 오피스도 바꾸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른 애랑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커리어에서 페이스북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회사에 되게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 네. 이번에 유미님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1년 반 정도 전에 페이스북에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입사를 했고, 현재도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스북은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도 매니저가 될 수가 있고, 매니저도 다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의 트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시작해서 매니저가 되고 점점 더 큰 사이즈의 팀을 운영을 하는 것이 뭐 어떠한 보통의 회사의 성공의 트랙이라고 하면, 페이스북은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도 자기의 그 업무를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매니저도 또한 그 매니저 롤로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투 트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일을 더 잘하느냐, 말씀해 주셨다시피 강점에 포커스를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는 거고,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를 할 것인가 매니저를 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호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은 즐겁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페이스북 처음 조인할 때는 미국 회사고 미국 본사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잔디밭에서 이제 노트북 펴고 일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널널할 것 같다는 오해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들어와 보면 굉장히 힘들고 일이 많은 회사인 건 저희는 모두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라이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삶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는지 먼저 유미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호주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가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그만큼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아마 영님께서도 호주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입사한 이래로 매니저가 저한테 유미님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엄청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의 리밋이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에서 어디에서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의 삶의 스케줄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을 회사 일과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하죠, 흔히들. 그래서 재택근무 같은 경우 뭐 매니저의 승인 같은 거 필요 없이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오늘은 재택근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택근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해외 페이스북 사무실에 가서도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휴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휴가도 뭐 매니저에게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승인을 요청할 필요 없이 제 스스로 스케줄을 정해서 제가 맞는 시간에 휴가를 마음껏 갈 수 있다는 점이 저의 라이프와 일을 잘 밸런스하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덧대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자율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5학년, 3학년인데 아이들을 최대한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나오는 경험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을 제 매니저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 팀원분들도 알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휴가 얘기하셨는데 제가 페이스북 5년을 다니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휴가 기간을 정하면 그때 다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사는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제 매니저의 휴가라든지 상사의 분위기를 굉장히 살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원하던 기간에 가족들과 항상 가고 싶었던 곳을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회사를 5년 다녀서 올해는 사실 한 달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리차지라고 회사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한 달의 휴가를 제가 원하는 기간에 가족들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던 회사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영님도 또 네, 경험을 저희 얘기해 주시죠. 이 두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제가 반드시 첨언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호주님도 이제 아이가 있으시고 아침마다 이제 아이를 이제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데려다 준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 클라이언트 파트너 일을 하면은 그 낮에 데이타임에는 제가 제 스케줄을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부의 고객사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고객사의 스케줄에 맞게 저의 낮의 스케줄들이 정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하는 프로젝트나 일들을 좀 조용히 그리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아침 일찍 출근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가 좀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대신에 일찍 나오는 대신에 오후의 시간은 제가 되게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 부분도 반대급부로 존재는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서로가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셋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기저에 깔린 거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직원을 신뢰하고 또 직원도 회사가 신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지 않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신뢰의 결과는 개인들이 내는 임팩트 그리고 그 결과물 그것들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도도 되게 많이 침해를 받게 된다라는 걸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말씀 주신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게 회사가 직원을 어른 취급을 해주면 직원들도 알아서 어른스럽게 사실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게 좋은 단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스스로가 그 신뢰와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들을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라이브 과정 중에 좀 질문을 몇 가지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라이브로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라이브 이전에 저희가 이제 직전에 아마 댓글로 질문 하나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본사의 문화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스북 코리아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 질문에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이크가 넘어왔으니까 이제 저의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본사의 문화, 실리콘밸리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결합된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뭐 일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오피스가 공통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요. 다만 한국의 문화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의 용어인데 예를 들면 저희의 용어로 좀 바꾸겠습니다. 한국의 용어로 저희도 회식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막년회, 송년회 이제 뭐 이어엔드 파티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같은 이름의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해요. 이제 그것들은 한국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할 때 서로 간의 릴레이션십을 빌딩하는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되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뭔가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저희가 그런 자리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존재하고요. 그건 오피스마다 각각의 고유의 문화를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다른 건 저희 뭐 한국에서 이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와야 하고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연말에도 하겠죠. 이제 올해 연말에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는 자리를 갖게 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렇죠.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저의 답변은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합쳐져서 페이스북 코리아만의 고유한 문화가 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질문의 취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본사의 문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필요로 하고 회사의 컬처에 반하지 않는 한국적인 문화가 잘 덧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두 번째 질문은요. 아마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 쪽 그 잡 사이트를 계속 보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마케팅이나 세일즈만 뽑으시던데요. 다른 분야는 안 뽑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상대적으로 페이스북 코리아가 갖고 있는 직군들 중에 전체 인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은 마케팅과 세일즈에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일들이 고객사가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 직군의 인원이 가장 많아서 그런 거고요. 상대적으로 세일즈 비중이 크지만 사실 오피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다른 직군도 사실은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채용에 대한 것들을 빈도상으로 보면 좀 더 적게 보셔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채용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 SMB 팀이라는 저희 팀 안에 사실 구분을 하면 SMB라는 직군은 중소형 고객사를 지원해주는 스몰 앤 미디움 비즈니스라는 저희 안에 팀명입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고요. SMB는 싱가포르에서만 근무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네. 곧 싱가포르에 가시는 영님이 네.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이네요. 지금 근무 중인데 이렇게 질문을 근무 시간들 아니신가요? 네. 그 답을 드리면 일단은 용어의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SMB라는 게 스몰 앤 미디엄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그 대형 말고 이제 중소 기업들에 대한 마케팅을 이제 지원하는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싱가포르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일단은 맞고요. 먼저 답을 드리게 되면 근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오피스마다 모든 나라마다 그 스몰 앤 미디엄 비즈니스는 존재를 해요.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 같이 싱가포르에서 모여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그런 중소기업들과 이러한 성장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런 것들이 일본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제 일본에 적용했던 좋은 프로그램들이 한국에 적용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경험에 대한 교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는 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이 지금 저희가 SMB가 싱가포르에 모여 있는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간이 그렇게 예. 길지 않아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답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잡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SMB라는 직군들은 모두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예. 근무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 커리어 페이지를 보면 그 일하는 장소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는데 SMB 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싱가포르에 위치해서 근무하는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 다음 질문은 매니저는 개인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어느 주기로 모니터링 코칭 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도 저희가 자율과 신뢰, 그 다음에 자율근무제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사실은 저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팀원분에게 책임을 맡기고 부탁을 드리는 형태로 양자 간에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제가 영님이랑 일할 때는 목표 설정을 제가 해서 영님에게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영님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정해오고 저는 거기에 조언을 드려서 둘이 합의하는 최종적인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같고요. 코칭하는 주기는
실제로는 사실 바이위클리로 원어원이라는 것들을 대부분 매니저들과 진행합니다. 그 원어원이 꼭 프로젝트를 상황 체크하는 건 같지 않고요. 대신 하고 있는 일에서 제가 좀 더 도와드릴 부분은 없는지, 그 다음에 다른 팀들과 협업하거나 고객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계속 일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2주 정도의 간격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질문에 조금 더 적합한 답변으로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분기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평가가 반기에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평가 같은 것들에 진행이 되고, 그것들을 중간인 3개월 정도 분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미드 사이클 체크업이라고 해서 한 번을 체크해서 나의 현재 프로그레스와 앞으로 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잘 들어오는 네. 것 같네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한번 유미님이 알고 네. 계신 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니저도 평가를 하겠지만 항상 저희가 1년에 2번 저희는 퍼포먼스 리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 뭐 직급이라든지 뭐 부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서로 같이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임팩트를 냈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평가를 부탁을 드리죠. 그럼 그분들이 유민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고 유민은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 피드백과 매니저가 틈틈이 말씀 주신 대로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레스를 냈는지를 보고 다방면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제 스스로도 저를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 때는 제가 제 성과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저의 평가를 부탁드려서 그분들의 평가도 받고, 매니저도 저를 평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60도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저도 똑같이 다른 분들에게 평가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이렇게 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영어로 써주셨네요. 네. 영어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마 질문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What are your expectations when it comes to choosing for your new team members? 아마도 저희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을 뽑을 때 어떤 기대 수준들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뽑는 데 어떤 기준들 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팀원들을 뽑고 있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분도 경험상 알고 네. 계신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회사에서 보는 여러 가지 가치적인 관점에서의 기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셋,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로지컬하게 싱킹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전달하는 능력들도 다 보긴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협업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등의, 사실은 한 가지 기준으로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실 일반적인 회사들이 대부분 들이대고 있는 기준 잣대가 저희 회사도 다 통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저희 코어 밸류에 가까운 부분들, 뭐 예를 들면 move fast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자율과 신뢰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는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팀들을 뽑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고요. 두 분도 네. 아마 의견을 좀 덧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에릭님, 호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보고, 또 저희가 자율성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일을 완수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워낙 솔루션이 양도 많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도 빨리 일어나고 이런 데 있어서 뭔가 두려움 없이 이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신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저 질문의 의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원에 적합한가를 이렇게 약간 돌려서 물어보신 거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내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쵸. 그 모든 인터뷰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회사랑 내가 맞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원하시는 건 것 같고요.
네. 예. 열려 지원은 있습니다. 지원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어진 질문 같아요. 굉장히 네. 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광고 경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영님이 한번 그 지원 버튼을 누를 때 광고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네. 그 다만 이 광고 업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확연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력이 있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 동료 중에도 광고 경력이 전혀 없이도 다시 이 클라이언트 파트너의 역할도 진행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유미님도 네, 같은 예시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광고 경력은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거기에 아마 미디어에서 세일즈를 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대를 한다는 표현들이 아마 있을 거여서 네, 네, 나는 네.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내가 과연 이 역할에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스킬셋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꼭 그러한 경력이 없어도 지원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잘 들어오네요. 아마 라이브가 조금은 성공적이지 않았나 자체적인 평가를 해봅니다만 그 마지막 질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의 대부분이 채용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네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영님과 유민님도 조금 더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용 과정은 실제 커리어 페이지에 저희가 찾는 분들에 대한 역할들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희 서울 사무실 아니면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한국 비즈니스의 역할들을 보시고요. 그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력서를 넣으시는 과정에서 먼저 진행을 됩니다. 이력서를 넣으시면 이력서를 넣고 나서는 아마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인터뷰나 아니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길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차례도 여러 명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는 제일 먼저 이력서를 넣으시면 저희 회사에 리크루트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터뷰를 전화로 아마 진행하시는 과정이 될 거고요. 진행하시고 나면 그 다음 본격적인 오프라인 인터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비즈니스 팀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비즈니스 팀에서 영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찾는 분들과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이분을 오프라인으로 모시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다시 한번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 인터뷰는 다시 한 45분씩 4개의 세션으로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거의 3시간에 가까운 면접이 이제 진행되고요. 그 면접이 진행하고 나면 파이널로 실제로는 그 분이 일하실 매니저의 그 상위 매니저까지 보는 형태의 인터뷰가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혹시 경험상 네.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네, 저희 잡 오프닝은 커리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직접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때로는 저희 내부에 리크루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당 직군이 맞을 것 같은 분들을 또 찾는 과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리크루터 분의 연락을 받고 지원을 한 케이스라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싱 아닐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사칭한 누군가가 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연락이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리크루터 분들도 이제 리치아웃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본인의 경력을 잘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 호주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여기에 먼저 다니고 계셨던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일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도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그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에 출근할 때까지 한 3개월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7, 8분의 그 직원분들과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쳤었고, 그 다음에 저희 클라이언트 파트너 같은 역할은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세일즈 피치, 프레젠테이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인지 확인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도 가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긴 기간이었고 되게 신선했던 기간이었고, 왜냐하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제 네. 일반적인 다른 회사랑 진행하는 어떤 프로세스랑 좀 많이 달라서 되게 다소간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클로징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 인터뷰를 보는 과정에서 회사를 결론적으로 입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얻어가셨던 분들이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주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경험조차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고 이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 페이스북 코리아의 첫 커리어 라이브였고요. 아마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출연자도 아니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 오늘 라이브가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엉성했을 겁니다. 좀 네. 초보스러웠을 수도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의 어떤 실생활 얘기, 그 다음에 네. 저희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좀 담아내고자 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도 궁금점이 남아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의 포스팅에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거나 할 거고요. 아니면 아까 전부터 소개해드리고 있는 페이스북의 커리어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페이스북 커리어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